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언어와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국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거는 어느 게 더 큰 영역이다? 언어가 더 큰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들을 살펴봤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물론 이제 언어 전반적인 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배워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뭐 세부적인 국어, 영어, 한자어, 일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것도 필요 있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국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국어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체 국어는 어디까지가 국어에 해당이 되느냐? 요걸 이제 오늘 수업의 출발점으로 삼을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본서 22쪽은 국어에 뭐에 대해서 써 있어요? 특성이라고 이제 써 있잖아요. 그죠? 이제 국어의 특성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준비하는 문제는 여기 안에서 이제 머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이제 갈래. 저 밑에 보시면 국어에 갈래 나오지. 그래서 무슨 갈래? 계통상 갈래. 요거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슨 갈래? 형태상 갈래. 요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요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요 두 개만. 계통상 갈래와 이제 형태상 갈래. 이런 문제가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거든. 자, 다음 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국어는 계통상 어디에 속하고 형태상 어디에 속한다. 라는 이제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통상 갈래는 무슨 어족이다? 알타이 어족이다 라는 것, 요것을 이제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알타이 어족 밑줄 치시고 알타이 어족.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게 뭐 티르크나 몽골이나 만주, 퉁구스 요쪽이 이제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왠지 이제 언어의 모습이 좀 비스무리한 거야.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묶어서 무슨 어족이다? 알타이 어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무원 문제에서 주관식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통상 무슨 어족이다, 알타이 어족이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선지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알타이 어족이었나 뭐였나 가끔 생각이 안 날 때 자기 다리 한번 딱 보시고 재미없나? 다리 한번 딱 보시고 그래서 알타이 어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형태상 갈래인데 형태상 갈래는 요게 한번 별표를 이렇게 쳐주세요. 형태상 갈래는 무슨 어다? 교착어다라는 겁니다. 교착어. 교착어. 이때 이제 옆에다가 써주면 절대 굴절어가 아니다라는 것. 굴절어가 아니다라는 것. 요거 하나 기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형태상 굴절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선지를 만들면 틀린다는 얘기야. 굴절어는 이제 외국, 유럽 쪽에 이제 언어가 굴절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생각이 잘 안 날 땐, 우리 보통 보면은,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철수라는 단어의 가가 밥이라는 단어의 을이 먹이라는 어간의 는, 요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잖아. 그죠? 요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법적인 요소를 드러낸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형태론에서 품사 배우겠지만 이렇게 명사 뒤에 뭐가 붙고 이렇게 조사들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이제 어간이고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얘는 이제 어미거든요. 얘도 이제 어미고, 뭐 어말어미, 뭐 선어말어미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체언 뒤에 조사가 붙고 어간 뒤에 어미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게 교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쓰잖아. 착 하고 달라붙는다. 재미없구나 역시. 착 하고 뭐한다? 달라붙는다. 그래서 무슨 어? 교착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문법적인 요소들이 다 이제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문법적인 요소들일 것이고,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이렇게 붙는 요소가 바로 교착어에 해당이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다음은 이제 국어의 영역인데, 국어의 영역은 한 장 넘기셔서, 국어의 영역은
네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어에 속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국어는 고유어가 있고요. 순우리말이죠. 그죠? 순우리말. 고유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이 1443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세종대왕님께서. 그죠? 만드신 거잖아. 그 전까지는 뭘 사용했었어요? 한자를 사용했었지. 그죠? 한자를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만의 문자가 없었으니 뭘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한자로 뭐 문학 같은 거 이런 거 써. 뭐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써. 그러면 그건 우리의 문학에 포함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썼는데. 우리의 정서로 드러냈는데. 어쩔 수 없이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우리만의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자어도 역시 뭐에 속한다? 국어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한자어도 국어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귀하어예요. 귀하어. 귀하어. 사람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와가지고 국적을 바꾸면 뭐 했다라고 얘기해? 귀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언어도 마찬가지.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이건 완전히 우리 언어로 굳어진 요런 언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무슨 어라고 한다? 귀하어라고 한다. 역시 체크 정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차용어라는 것이 있는데, 차용어는 외래어예요. 외래어. 차용어는 외래어예요. 역시 마찬가지 외국에서 들어온 거야.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어떤 사물이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물에 부여된 언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언어가 역시 마찬가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기가 애매한 거야. 순 우리말로 바꾸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야. 그런 걸 무슨 어? 외래어 또는 무슨 어? 차용어. 이게 빌릴 차자거든요. 빌려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빌려서 사용한다. 빌릴 차자, 쓸 용자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차용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외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 하나 옆에다 써주시면 주의. 외국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어. 그래서 외국어하고 외래어 둘 다 어디서 왔어? 외국에서 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 외래어는 아까도 거론했지만 우리말로 바꾸기가 애매한 거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고유어나 한자어나 귀하어로 바꾸기가 애매한 거야. 그런데 외국어는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있지, 텔레비전을 우리말로 바꿔봐. 그럼 또 어떤 철학성이 좀 뛰어난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바보 상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바꾸면 소통이 제대로 될까? 그러니까 바꾸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북쪽에서는 웬만하면 바꾸지. 주스 같은 것도 단물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꿀 수가 있어.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꿀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이랬어요. 그거 바꿔보세요. 운동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런 것들이 무슨 어다? 외국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어의 영역에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어 어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고. 무엇을? 외국어를.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의 영역에는 다시 한번 정리차 되짚어 보면 무슨 어 있고, 고유어 있고, 또 무슨 어 있고, 한자어 있고, 또 무슨 어 있고, 귀하어 있고, 또 무슨 어 있고, 그렇지. 차용을 다른 말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외래어.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언어들을 보면 이런 게 한자어인지 아니면 순 우리말인지 이런 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도대체 너 왜 도대체 공부를 안 하니 했을 때 도대체가 순 우리말 같아요? 한자어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한자어로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하필 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필이 순 우리말 같아? 한자어 같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한자어로 그럼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대단하신데? 그래서 밑에 표 있죠, 표. 별표 치시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테니 지금쯤 한번 외워두십사 하는 마음에서 별표를 친 겁니다. 주의해야 할 한자어. 오케이? 주의해야 할 한자어. 지금 일반 명사, 동물명, 음식명, 부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부사. 지금 제가 몇 개 말씀드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 순 우리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슨 어다 이것들이 한자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또한 귀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페이지에 귀하어 있잖아. 역시 표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다 별표를 치시고, 그죠? 뭐 호미, 뭐 고무 이런 게 순 우리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 다 어디서 들어온 말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야. 담배 이것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야. 포르투갈 어란 말이지. 뭐 타바코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로 완전히 굳어진 거 이런 걸 이제 귀하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음? 다음 중 한자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순 우리말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귀하어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별표를 치면서 좀 주의를 해드린 거예요. 됐죠? 요렇고 이제 하나 더 한 장 넘기시면 하나 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은 의문론이라는 걸 이제 출발하게 될 텐데, 오른쪽에 국어에 문자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문자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 자, 지금 우리는 특성 하나 배웠고 영역 하나 배웠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어의 문자는 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한 번쯤 거쳤으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문자는 자음하고 뭐가 있어요? 모음이 있잖아. 그죠? 알고 있는 사항일 테니 자음은 총 몇 개가 있다? 모를 수도 있어. 지금부터 알아가면 돼. 자음은 총 19개가 있습니다. 19개. 그리고 이거는 모음이에요. 바로 모음이 몇 개?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그래서 이제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가 있다. 오늘 의문론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할 거니까 이렇게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번 자음 19개를 불러볼까쇼? 불러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요렇게 우리는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대답들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기역 다음에 쌍기역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렇죠? 기역 다음에 뭐? 쌍기역. 그럼 니은, 디귿 다음에 리을이 아니라 쌍디귿. 요렇게 대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일명 같은 자음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요런 소리를 뭔 소리라고 하냐면 요런 소리를 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된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된 소리는 요런 걸 또 예사 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된 소리는 예사 소리 다음에 이렇게 붙이라고. 오케이?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다음 쌍디귿. 자, 이제 뭐 칠판에 안 쓰더라도 구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쌍디귿 다음에 뭐예요?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비읍, 그죠? 그 다음 쌍비읍. 오케이? 계속 한번 가봐. 쌍비읍,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이응. 뭐하고 있냐 우리 지금? 지읒, 쌍지읒. 자, 지읒, 쌍지읒까지 갔어요. 그 다음이 살짝 고민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쌍지읒 다음에 뭘까? 쇼. 치읒. 거봐. 이렇게 멈춰버린단 말이야. 티읒. 이거 다시 불러볼까요? 티읒, 티귿.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좀 이따 할게요, 이건 그럼. 자, 티읒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읍, 그 다음에 히읗. 요렇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요것도 그렇지만 뭐 요런 것들도 살짝 거론을 할 때, 명칭을 부여할 때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부수적으로 명칭은 요거 기억하세요. 여기다가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다가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된소리 빼고 요거
그럼 여기다 넣는 거야. 어떻게? 니은 이렇게 넣는 거야. 어? 그 요거 어떻게 할까? 그럼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치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짝 머뭇거렸던 얘 같은 경우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티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명칭이 뭐냐 하면은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히읗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좀 이상하지. 얘는 좀 기윽 이러진 않잖아. 얘는 뭐라 그래? 기역. 그죠? 얘는 뭐라 그래? 디귿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시옷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얘하고 얘는 조금 진한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 요 세 개만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표에. 그러니까 요 세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 넣는다? 여기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명칭은. 근데 뭐 공무원 문제에서 명칭 같은 거 나오겠냐만 그래도 나오면 틀리지 마시라고. 알겠죠? 된소리 빼고. 이해됐음? 자,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기역 다음에 쌍기역이냐? 디귿 다음에 왜 리을이 아니고 쌍디귿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요게 사전 등재 순서입니다. 요게 사전 등재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기역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야? 쌍기역이 온다는 거야.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종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냥 몇 개 이렇게 던져주고 이 단어들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한번 되어 있느냐 아니면 되어 있지 않느냐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구 까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전에 거론했던 요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답했던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되잖아. 그죠? 하지만 지금 저와 함께 한 대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음? 그러니까 기역 다음에 니은이 아니라는 거, 기역 다음에 뭐라는 거, 쌍기역이라는 거 이런 것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고. 이해되셨지? 그러면 만약에 가구 해놓고 가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앞에 음절이 어때요? 같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뒤에 음절을 보는 거야. 뒤에 음절에 얘는 뭐고? 기역이고 얘는 뭐고? 미음이잖아. 그럼 뭐가 먼저임? 가구가 이제 먼저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지. 그럼 또 이런 것도 가구 있고 감자라 할까? 감자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없나? 기억 받침 아무거나 넣어봐. 디귿이 갈무리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거 보는 거예요? 이 뒤에 거 이거 보는 거야. 요 순서야 모르진 않겠지만. 그럼 뭐가 먼저다? 미음이 먼저야? 리을이 먼저야? 리을이 먼저야?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우선시 된다? 갈무리가 우선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그 다음 거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 거 보면 돼. 자, 그래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순서를 이제 시험에 내기 때문에 기억 때문에 쌍기역이라는 거 요걸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 그렇지만 모음에서는 별표 한번 치고 자음이야 어차피 예사소리 다음에 뭔 소리만 기억해주면 되니까 된소리만 기억해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몇 개나 되는 이 21개나 되는 이 모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의도적으로 친 겁니다. 자음보다는 뭐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니 모음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니 한번 그럼 모음 대답해 볼까요? 모음 21개 불러보세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 보통 이렇게 배웠잖아. 어렸을 때 아여, 요, 유 이렇게 배웠잖아. 세바,
하나, 둘, 셋,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밖에 안 돼. 11개 어디다 팔아먹었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끼워 넣으면 돼. 요 사이에 끼워 넣으면 돼. 그래서 아 다음에 얘네들을 붙여보는 거야. 얘네들을. 아 다음에 얘네들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 다음에 얘를 붙여봐. 이런 모음 있어? 없지. 이런 모음이 어떻게 존재하겠어. 그러니까 붙여 보다 보니 붙을 수 있는 게 딸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얘. 얘 하나 딸랑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 다음에 뭐가 있다? 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야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붙여보는 거야. 이런 것들을 붙여보는 거야. 그럼 얘 한번 붙여봐. 뭐 이런 모음이 어딨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 붙을 수 있는 모음이 뭐밖에 없는겨?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 얘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는 얘거든요. 문제는 얘야. 왜? 얘 다음에 얘 붙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되는 거야. 그 다음이 얘야. 그럼 얘 붙여봐.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붙여봐. 될 것 같은데? 오야 안 되냐? 오야 맹구냐? 자, 오야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붙을 수 없어. 그래서 또한 붙여 보다 보니까 붙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나머지는 뒤에 붙는 게 딸랑 몇 개씩밖에 없는데 하나씩밖에 없는데 얘는 3개가 그 다음에 연이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자, 그럼 여기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한번 붙여볼깝쇼. 요 다음에 얘 한번 붙여볼깝쇼. 붙였어. 발음해봐. 이와 뭐 이렇게 할 거야? 안 되잖아. 가끔 제가 바보짓 하면 웃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잖아. 못 붙는단 말이야. 오케이? 어느 것을 붙여도 붙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뒤에는 붙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요거 또 한 번. 요거 또 한 번. 나중에 이제 모음조화라는 걸 배우게 되겠지만 얘는 오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아가 붙었습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음성이거든. 그럼 얘는 뭐가 붙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가 붙는 거야. 그래서 뭐요? 워. 그죠? 이거 2개 붙었지? 그럼 아이가 붙었으면 얘는 뭐가 붙겠음? 어이가 이렇게 붙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뭐가 붙는다? 위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 붙을 수 있는 거 한번 볼까? 얘 붙을 수 있었어, 없었어? 얘 없었잖아. 또 엉뚱한 짓 한번 해볼까? 해봐. 이유와 뭐 이럴 거야? 안 되잖아. 고마워 웃어줘서. 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역시 붙을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붙는다? 의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수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21개를 외워야 되겠지, 그지? 뭐 이거 써주고 문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울래요? 이 21개나 되는 걸. 아이고 힘들어. 21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아까 모음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걸 대답을 했잖아. 아야어요.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뒤에 하나 끼워 넣고 야 뒤에 하나 끼워 넣고 이렇게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단어 몇 개 나오면 아 계열 찾고 그 다음 야 계열 찾고 그 다음 어계열 찾고 여계열 찾고 이렇게 찾아주면 돼. 우리가 아야 어여를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야 어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단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건 요거 또 요거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계열? 오계열. 얘는 무슨 계열? 우계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오케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고. 아계열 오케이? 야계열, 어계열, 여계열 이렇게
그러면 굳이 얘 안 외워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기억 다음에 쌍기억, 악계열, 약계열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른쪽에 확인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없나? 그럼 기출실록을 한번 펴보세요. 자, 새 책의 이제 페이지가 14쪽을 한번 펴볼까요? 14쪽. 이거 세 개인데? 부교재도 똑같이 14쪽에 있네요. 둘. 22년은 15쪽? 15쪽을 피시면 부교재는 이제 10 몇 번? 9번이고 새 책은 이제 24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없어요? 가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 우선 기억부터 리을까지를 보니까 다 기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자음 뭐 당연히 다 기억이니까 뭐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낸 거겠어요? 모음에 이제 초점을 두고 문제를 낸 거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아야, 어여, 오요, 의가 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아계열 없지. 그죠? 야계열 그다음 없지. 그다음 뭔 계열이 있어? 5계열이 있고 6계열이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5, 6, 5, 5 이렇게 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맨 마지막으로 가겠어요? 6계열이 맨 마지막으로 갈 거 아니야. 니은이 맨 마지막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니은을 맨 뒤로 뺀 게 2번하고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럼 1, 2번 지워. 이런 문제 나왔을 땐 과감하게 지울 건 바로바로 지우세요. 왜? 나중에 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방향을 트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렇게 방향을 틀지 않게. 다음. 그렇다면 기억, 디귿, 리을이 다 5계열인데 밑에 옆에 보니까 리을 같은 경우는 와잖아요. 와. 그죠? 기억하고 디귿은 5인데 리을은 와잖아. 그럼 당연히 5 다음에 뭐요? 와니까 뭘 또 뒤로 빼겠어요? 리을을 또 뒤로 뺄 거 아니야. 그런데 또 2, 4번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네. 얘는 똑같이 리을이 뒤로 빠져있으니까. 그럼 문제는 기억이냐? 뭐냐? 디귿이냐? 이것이 돼. 그러면 똑같으니까 이제 뭘 봐? 마지막 종성에 이제 받침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받침을 봤더니 기억의 받침은 뭐고? 리을이고. 그죠? 디귿의 받침은 뭐고? 시옷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리을이 먼저다. 리을. 그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우리 갔었잖아.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20번을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알겠죠? 자, 덮으시고. 이렇게 해서 자모음의 순서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 이제 기본적인 국어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이제부터 오늘은 무슨 론을 이제 출발할 거다.
운론이라는 거 이제 출발할 겁니다. 운론. 자, 제가 내드린 프린트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론. 무슨 론? 의문론입니다. 의문론. 제일 문법에서 작은 영역인 의문론이에요. 그럼 이제 의문론은 대체 무엇을 다루는 거냐? 당연히 무엇을 다루니까 의문론이겠어? 의문을 다루니까 의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배경지식, 상식 삼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의문엔 뭐가 있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대다수들? 자음과 뭐가 있다? 모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들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대답들을 한단 말이지.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의문론은 음과 운이 합해져서 의문론입니다. 뭐가 합해져서? 음과 운이 합해져서 의문론이에요. 따라서 의문을 분리시키면 음에 해당하는 것과 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음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음소라고 하고요. 운에 해당하는 거는 운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오지 않았단 말이야.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소라는 것과 운소라는 것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익히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자음, 모음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음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이 이제 음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건드려 볼 건, 요 음은 있죠, 요 음은. 요 음은의 개념을 한번 볼 거예요, 개념. 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고, 개념을 통해서 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지를 살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프린트든 뭐 기본서도 보시면 개념에 뭐라고 써 있나? 의문이란 말의 무엇을 뜻을 뭐 해주는? 구별해주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뭐 한다니? 최소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 이걸 이제 우리는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밥이 있습니다. 갑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밥하고 갑하고, 뭐, 갑이 조금 이상하니까 다른 걸로 할게요. 그럼 밤이 있고 감이 있어. 이 두 단어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면 왜 이 두 단어의 뜻이 달라졌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얘네들을 분리시켜 보면 얘는 이렇게 만났죠? 얘는 이렇게 만났죠? 그죠? 이렇게 만났을 때 뒤에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어때?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얘하고 얘가 다르지? 그죠? 얘하고 얘가 다르잖아. 얘하고 얘가 달라서 결국 이 두 단어의 뭐가 달라졌어? 뜻이 달라진 거야. 이렇게 뜻을 다르게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 이걸 쪼갤 수는 없잖아. 더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얘기를 한다. 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돼요, 이거?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밤이 있고 범이 있습니다. 밤이 있고 범이 있어요. 그럼 얘 분리시켜봐. 이렇게 분리시킬 거고 얘 분리시켜봐. 이렇게 분리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분리시키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아니지? 자, 이렇게 두 개가 어때? 다 같잖아. 그죠? 근데 뭐가 달라 얘는? 이거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거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 이거 쪼갤 수 없잖아. 이거 뭐 짝대기 하나와 이거 쪼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런 의문의 계통을 뭐라고 하는 거고?
자음이라고 하는 거고 요런 계통의 음운을 뭐라고 하는 거고 모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운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만약에 이 두 문장을 썼을 때, 요 눈하고요, 요 눈하고요, 뜻이 같아요, 달라요? 뜻이 다르지? 뜻이 다르잖아. 그죠? 그리고 이 뜻이 다른 요 눈은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요렇게 오른쪽에 쌍점을 찍어서 길게 발음을 합니다. 그럼 요 눈은 쌍점을 찍지 않고 그냥 어떻게? 짧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눈하고 발음하는 거하고 눈하고 발음하는 거하고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하늘에서 눈에 들어가니 눈물인가 뭔 소리냐? 자, 어쨌든 이렇게 뜻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게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짧게 소리를 내느냐. 즉 소리에 뭐가? 길이가 있는데 소리의 길이가 있는데 그럼 이 소리의 길이는 음운일값쇼 아닐값쇼? 음운이에요 아니에요? 소리의 길이는? 맞습니다.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니까 지금 길게 소리를 내느냐 짧게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으니까? 말의 뜻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소리의 길이도 역시 뭐에 해당이 된다? 음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까?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요걸 끝을 이렇게 올려볼게. 밥 먹었어? 이렇게 올렸어.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어. 끝을 내렸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끝을 비틀어볼까? 이렇게 비틀어볼까? 밥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건? 이거 비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끝을 올리느냐, 끝을 낮추느냐, 아니면 비트느냐, 이 어조 또는 억양, 어조. 이것도 역시 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올리느냐, 낮추느냐, 비트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으니까? 뜻이 달라졌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음운이 된다는 거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담아둬야 된다고. 보세요. 요런 자음, 모음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의 길이 또한 이러한 어조, 억양 이런 것들도 역시 뭐가 된다라는 것? 음운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라고. 결론. 음소하고 뭐로 나눴어요? 운소로 나누었죠. 자, 음운은 이제 음소하고 운소로 나누었잖아. 그래서 음소는 뭐와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칠판에 이렇게 판사하면서 설명한 이 소리의 길이나 이 어조, 억양은 뭐에 해당이 된다? 운소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로는 아마 소리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소리의 길이. 이것도 역시 음운이 된다. 음운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결론 집니다. 음운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진다? 음소와 운소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음, 모음은 뭐에 해당이 되고 음소에 해당이 되고 소리의 길이도 역시 뜻을 변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운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요거 보시면 요렇게 뭐 했어? 나눠서 생각을 했죠. 어떻게 생각했어? 나눠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발음하라고? 옆에 쌍점 찍으면? 짧게 발음하라고? 길게 발음하라고? 길게 발음하라고. 그럼 긴 정도가 뭐 0.1초냐, 0.2초냐에 따라서 또 뜻이 달라지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또 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서 뭐 소리의 길이를 짧게 이런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얘 같은 경우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얘는 나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소를 나누다 한자로 뭐예요? 분이잖아, 분. 그래서 얘를 무슨 분절 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음 모음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 소리의 길이나 이 어조 억양 같은 경우는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다 뭐 붙이면 돼? 아니 비 해가지고 뭐라고 써주면 돼요? 비분절 음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이제 시험에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의문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음소, 운소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의문 문제가 나오면 그냥 얘 생각해, 얘. 그냥 얘 생각해. 의문 문제가 나오면. 이 의문 문제가 나오면 그냥 얘 생각해.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럴 건 아니잖아. 그냥 문제 하나 나오면 뭐 하면 되는데. 그거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어 국문해가지고 뭐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할 건 아니니까 그냥 의문이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자음하고 모음인 바로 무슨 음은? 분절 음은 음소를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얘 버려요? 아니 얘는 따로 문제를 낼 겁니다. 따로 문제화 할 거예요. 얘는 따로 문제화 할 거야. 어떻게? 단어 이렇게 몇 개 실어주고 길게 소리를 내냐? 짧게 소리를 내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얘는 따로. 알겠죠? 기본적으로 의문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뭐 얘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고 의문의 변동이니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되면 그때 이것만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요. 괜히 이것까지 생각하지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얘는 따로 문제가 된다고.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장, 단의 구별을 문제시킨다고. 장단의 구별을 이제 문제화한다고. 그래서 아까처럼 문장을 실어주고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이렇게 하고 눈이 아프다. 이렇게 해놓고 어느 걸 길게 소리내고 어느 걸 짧게 소리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소리낼 때 옆에 이렇게 뭘 찍었어? 이렇게 쌍점을 찍었었잖아. 이렇게 쌍점 찍고 문제 내줄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가지세요 하는 문제잖아. 이런 쌍점 안 찍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길게 소리 내리는 이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고 짧게 소리를 내는 이 눈이 신체 눈이라는 걸 뭐 해야 돼?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에 의한 긴 소리와 짧은 소리인데 이게 무슨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교재로 와서 42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표가 하나 실려 있죠. 그죠? 별표 치시고. 오늘 가셔서 요거 조금 한번 숙제해 보세요. 알겠죠? 외우면 금상첨화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마음 잡고 공부하는 건데, 초반부터 게을러지면 안 되잖아. 이제 뭐 더운 날씨도 지났고, 근데 일교차가 좀 심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외우세요. 한 문제 나오면 이거에서 틀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틀릴 만한 문제는 뭔 문제라고? 한자 문제예요. 한자 문제.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장단 꼭 구별하는 걸 외워두시고 여기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면 요것에 좀 도움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 보세요. 지금 표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보세요. 눈 하고 찾았어요? 사람의 눈이 뭐였어요?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습니다. 한번 발을 찾아보세요. 발. 자, 짧은 소리가 사람의 발이에요? 아니면 수련발? 거의 뭐 치는 발이에요. 사람의 발이 짧죠. 그죠? 그리고 배 한번 보세요. 배. 우리 배 뭐 있어, 배? 먹는 배도 있고, 또, 타는 배도 있고, 또, 사람의 배, 신체 배도 있죠. 그죠?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뭐야? 짧은 소리예요. 그리고 곱절이라는 뜻이 있지. 곱절. 배로 힘들었어 하는 이 곱절이라는 뜻이 뭐 한 거야? 이 긴 거야. 알겠죠? 지금 몇 개 봤어? 3개 봤습니다. 뭐? 눈, 발, 배. 그죠? 그리고 손을 보세요. 손. 찾았어요? 사람의 손이 길어요? 짧아요? 짧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손이라는 의미의 손은 깁니다. 자, 결론. 첫 번째. 뭐는 짧다. 그렇지. 이거 하나 건진다고. 신체는 짧다. 신체는 짧다. 신체는 짧다.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여러분들 이 눈하고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게 뭐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었죠. 그죠? 자연현상이었잖아. 그지? 신체가 뭐예요? 짧았으니까. 그러면 봐. 눈사람 하면 이거 길게 소리 내야 돼? 짧게 소리 내야 돼? 길게 소리 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니까. 그지? 얘는 장음이야, 장음. 근데 만약에 한방눈 이랬어. 얘도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지.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얘도 길게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얘는 단음이에요. 얘는 단음으로 소리를 낸다고. 얘는 단음으로. 왜 똑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데 왜 얘는 길게 하고 왜 얘는 짧게 하느냐? 장음도 즉 뭔 소리도 긴 소리도 첫 음절에서만 실현이 된다고. 첫 음절에서만 실현이 된다고. 그러니까 첫 음절이잖아. 음절이 소리 덩어리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때만 뭐라고 장음으로 소리 내고 몇 번째 음절 이하로 내려가면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하로 내려가면은 긴 소리도 어떻게 된다고? 짧아진다고. 긴 소리도 짧아진다고. 이거 겁나 좋은 겁니다. 왜냐? 문제를 낼 때는 대다수 출제자들이 밑줄을 쳐서 문제를 내줘요. 밑줄을 쳐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음절이 이렇게 있는데 밑줄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가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한 소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 짧은 소리다, 단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장음도 첫 음절에서만 실현이 된다는데 얼마나 우린 감사 땡큐야. 그죠? 그러니까 첫 음절일 때만 고민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가면 그때는 그냥 단음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한 70%, 뭐 많게는 70%까지 먹고 들어가는데 신체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길다. 신체로 하는 건 대체적으로 좀 깁니다. 근데 이거는 100% 믿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외운 것이 2개가 나왔고 안 외운 것이 2개가 나왔어. 안 외운 거 2개가 나왔어. 그럴 때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연필 이렇게 굴리지 말고 그때 요거 써먹으라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 타는 말이 있지.
그죠? 내뱉는 말이 있지. 어느 게 긴 소리일 것 같아요? 그럼 안 외웠잖아. 우리 안 외운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제 내뱉는 말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 더 해볼까? 여러분들 그리다라는 게 있어. 그리다. 그리다라는 단어 있지. 자, 뭔 뜻이 있어요? 그리다 하면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 이렇게 떠올리고 뭐 그리워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느 게 긴 소리일 것 같아요? 누군가를 떠올리는 게 긴 소리일까요? 그림을 그리는 게 긴 소리일까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긴 소리야.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자, 걷다 있어, 걷다. 이렇게 걷는 게 뭔 소리일 것 같아? 이렇게 걷는 게 신체로 하는 거니까 긴 소리라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써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굴 있지, 굴. 굴. 자, 굴 뭔 뜻이 있어? 먹는 굴이 있잖아. 그죠? 또 동굴 같은 땅에 파놓은 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느 게 길까요?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니까 먹는 굴이 길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로적으로라는 말 쓴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거지. 나름대로 자기화시키는 거야. 자, 우리 굴 있지, 굴. 여러분들 땅굴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옛날에 땅굴 하나 발견하면 막 1억 주고 막 이랬어. 땅굴이 어디로 파는 게 땅굴이요? 누가? 북쪽 애들이 어디로? 남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침범하려고 이렇게 파는 게 땅굴이잖아. 그러면 땅굴 짧게 파면 되겠어, 안 되겠어? 길게 파야지. 땅굴인데 남쪽까지 오려면 길게 파는구나. 긴 소.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도 이제 문장을 통해서 오른쪽에 조금 보충 자료식으로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화시키라고. 문장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라고. 그래서 긴 소리, 짧은 소리를 구별하라고. 자, 지금 우리가 목에 핏대 세우면서 하는 건 음소예요? 운소예요? 운소예요. 운소는 소리에 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길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뭔가 원리, 원칙에 입각한 짧고 김이 아니라고. 방법은 없다. 뭐 하는 수밖에?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으니 제 입장에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몇 개 해보니 뭐는 짧더라. 신체는 짧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긴 소리도 몇 번째 음절에서만 실현이 된다. 첫 음절에서만 실현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먼 소리로 생각해라. 짧은 소리로 생각해라. 그리고 신체로 하는 건 대체적으로 뭐 하더라? 길더라. 근데 대체적이기 때문에 이건 또 뭐 너무 미친 맛이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 음소, 운소. 하지만 음은 문제가 나오면은 뭘 생각하라고? 자음, 모음인 나눌 수 있는 무슨 음은? 분절 음운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 요 자음과 요 모음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자음이 몇 개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모음이 몇 개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 자음 19개가 뭔지, 모음 21개가 뭔지, 이것도 한번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봅시다.